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 2분 후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죠. 주제 세션 2 커넥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또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잠시 꺼두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just a few moments, we'll begin today's second program, thematic session 2, connection. So we kindly ask all attendees and participants to please come into the hall and take your seats. And to ensure a smooth proceeding,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s or set them to a silent mod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저희 행사에서는 동시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신기를 착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채널 2번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 for you, both in Korean and English. Pick up the device in front of you and tune to channel 1 for Korean and channel 2 for English interpretation. As soon as everybody comes in, sets this down, and we will go ahead and begin the second session. Welcome back, ladies and gentlemen.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상생과 협력에 대한 주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세션의 주제는 상생과 협력인데요. 이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를 알아보면서 책임있는 도시관광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상생 전략, 굿투어리즘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굿투어리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지 본 세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will be delivered. 네, 첫 번째 발표는요, 안드용님입니다. 굿투어리즘 인스티튜트의 설립자님이신데요. 발표 주제는 책임있는 도시가 기본이 되는 세상입니다. 네, 그러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슬로입니다. 베르겐, 그리고 헬싱키와 아르후스, 코펜하겐입니다. 네, 이 5개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스칸디나비아에 있다는 것 외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그런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도 탄탄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평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의 지속 가능한 여행이 가능한 그런 관광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일단 이를 위한 제가 중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킹닷컴에 따르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93%가 그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고 있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93%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여행이라는 것은 사실 편의성 같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뭔가를 관람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성 또 윤리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삼아야 지속 가능한 여행이 가능할까요? 일단 여기 이 핵심 부분들을 오늘 발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프라와 계획 수립,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이동 플로우,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우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실 도시 접근성이 좋지가 않고 또한 혼잡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 전체를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걷기 쉽고 자전거 타기 쉬운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 노선 서비스를 이제 무료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관광지와 또 레스토랑과 이 주변 마을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5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운행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서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 자전거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사용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이 주변을 다니고자 하는 그런 여행자들에게 좋은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프라를 통해서 이 베일리라는 곳에서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아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프라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용하고 그리고 접근성이 높고 편리한 방안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쉽게 이런 친환경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에 이런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뭔가의 제약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 교통 수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있어서 그런 친환경 선택지에 대한 이용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뭐 주차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혼잡이라든가 뭐 주차 비용 등, 그리고 자동차 없는 구역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전체적인 사람들의 그런 관광 이동 동선과 이것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던 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에 있는 서울인데요. 2000년대 초에 바로 여기 있었던 6차선의 그런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이렇게 청계천을 복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 다니면서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쁜 이런 분주한 도시에서 이런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제가 발음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이렇게 청계천이 복원되고 나서 이 주변에서 이제 교통체증이 또 감소하고요. 또한 사람들의 그런 대중교통 사용량이 늘어나고요. 또 대기 질도 개선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도심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새로운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굳이 교통의 허브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여기에 가서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컴팩트하고 복합적인 용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내에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심에 있는 뭐 호텔이라든가 음식점, 주요 관광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걸어 도보로도 가능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가능한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스마트 요금제와 또한 저배출 구역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여행지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차량 없는 구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를 더욱더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도시에서 바로 이런 주차장을 공원이라든가 광장으로 만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드니인데요. 시드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인기 있는 그런 전망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예약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여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줄 서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의 수용 인원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 시간은 좀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좀 더 쾌적하게 이 위에 전망대에 가서 전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운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동선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에너지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지 보수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방문율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방문객들에 대한 경험은 더욱 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관광지에 모이게 되면서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트립 어드바이저에도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됨에 따라 또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자원에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일단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에 찾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이동하는 예를 들면 그런 동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내에 가장 쾌적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스마트 기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을 유도하는 것들도 이제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앱을 통해서 피크 시간대를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프라이스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사람들이 뭐 좀 더 저렴한 그 입장료가 저렴한 시간대에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또 이에 따라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방문객 수를 좀 더 다른 시간대로 옮긴다라든지 좀 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이제 이런 시설물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방문객들이 저탄소 교통수단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뭔가의 보상을 받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식당이나 그 외에 뭔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설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들의 행위를 바꾸는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보상 프로그램을 주는 그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여행 경험도 개선되었고요.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효과적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더 많이 타도록 유도하고 또 이것을 더 즐거운 경험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이것을 도시의 정체성과 스토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업체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솔루션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인프라 같은 경우, 그리고 도시 계획,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의 흐름,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인증, 그리고 AI 데이터 툴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인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은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돼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관행을 다른 여러 기준 대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신뢰성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I와 데이터 툴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런 이동 수단, 또한 배출량, 방문객들의 이동 흐름 등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측정 그리고 데이터를 취합할 때만이 그 성과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객 플로우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동, 방향,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이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증과 또한 AI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가 효과적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애니고요. GTI의 설립자입니다. 저희는 여러 여행과 또한 관광지에 있는 많은 사업체들이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러리, 팟캐스트, 또 온라인 프로그램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워크숍,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은 또 업체들이 또 친환경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패널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관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발표였고요. 네, 지금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따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패널 토론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 때는요, 저희가 별도의 또 좌장님과 함께 Q&A를 진행할 테니까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마오 로메르 마이너 호텔의 브랜드 최고 책임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고 책임자께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연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세션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주최 측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이너 호텔 브랜드 최고 책임자입니다. 방콕에 있고요. 처음으로 부산에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에 그러면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이너 호텔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교한, 어떻게 보면 의자의 4개의 다리가 정교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지구와 사람, 이익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이 비즈니스라면 물론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몰두를 하긴 하겠지만 저희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지역의 사회 그리고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속가능 관광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지속 가능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도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계도 역시 전 세계적인 방향에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다양한 회의에서 그리고 부킹닷컴이나 또는 다른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0%가 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행 일정을 추천하는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겠다고 답하였고요. 51%는 환경에 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기가 좀 낮더라도 사람들이 덜 찾는 관광지로 여행지를 바꾸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시설을 주고요, 다양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총체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면서 재생적인 관광과 이벤트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 가능성 도시 지수는 2024년 기준에 어떤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40개 관광 도시를 발표하였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개 상위 관광 도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 도시 지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보시고 이 40개 상위 도시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리더 도시는 어디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선도 도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탄이 그 예인데요. 부탄은 작은 국가고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탄은 고부가 가치 저밀도 관광 모델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광객들은 이 지속 가능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수는 환경 그리고 사회 또 문화 사업에 사용이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탄을 보호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시행이 되어서요. 세수도 높이면서 이 여행객들의 수요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 투어리즘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태국의 예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순환 그린 BCG 경제 모델에 따라서 탄소 중립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 친화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절성이 짙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다양한 관광 상품을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이 도시가 있는데요. 송도 국제도시가 그 예입니다. 이 송도 국제도시는 이 설계 당시부터 지속 가능성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도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예를 들면 이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수를 제한하면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 면적의 40%가 공원과 녹지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하이테크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속 가능성 관리를 벤치마킹함으로써 현재 그리고 미래의 도시의 방향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그리고 그 외에 친환경 교통수단을 사용을 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고요. 역시 관광객들도 이와 같은 대중교통 사용이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마이너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저희 회사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너 호텔은 마이너 인터내셔널의 계열사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560여 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 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호텔 브랜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럭셔리, 프리미엄, 셀렉트 세 단계로 구분하고요. 전 세계 여러 시장 포지션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호텔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고급 휴양 리조트부터 비즈니스 중심 호텔까지 모두 다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 저희는 이 해당 지역 사회에 주는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올리는 그런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전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통해서 이해관계자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가 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잠재력을 찾고 그리고 자연 자본을 활용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세 가지 요소 간의 균형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저희의 운영 기준,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지구적인 차원에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적 자원을 다룰 때 항상 지역 사회를 가장 중심에 둡니다. 예를 들면 태국의 어떤 교외 지역에 있는 이 호텔을 운영을 할 때 이 지역 사회의 사람을 인력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이고요. 이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고용 정책이 위반되지 않는지를 항상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그리고 보건 그리고 해당 지역 사회의 웰빙이 중점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상업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해당 지역사회의 주요 상업활동을 해치지는 않는지, 해당 지역사회의 주요 상업활동을 저희 호텔 프로그램으로 결합을 시킬 수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당 지역사회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저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과 그리고 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할 때 그런 농민들이 저희 이 호텔 지배인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넷제로입니다. 넷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600여 개의 호텔은 다양한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운영사로부터 저희가 인수를 해서 리노베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후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폐기물 관리, 폐기물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책임 있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버넌스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유럽과 스페인 그리고 태국에서 민영시장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항상 효율성을 최고 가치로 두고 최신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저희의 어떤 공급자들과 함께 이 공급망 내에서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건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 어떻게 실천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팀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호텔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샤워헤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파트너,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어떤 지역사회에 적합한 모든 호텔 운영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다른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야말로 장기적인 성공을 구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가 가진 호텔 내에서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어떻게 추구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을 항상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고요. 위치와 상관없고요. 그리고 패시브 설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채광이나 교차 환기, 단열 설계 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치와 상관없이 이 그린 빌딩 기준을 항상 준수하고요. 바이오필릭 디자인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즈 인증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UAE 라스알카이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난타라 리조트이고요. 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에너지 효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해당 지역 사회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재생 에너지가 있는지를 보고 이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저희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저희 투자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텔사라면 모든 이 플라스틱 용기를 다 없애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처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회용 용기가 아니라 다회용 용기에 계속해서 물을 리필해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가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이 제로 웨이스트 이니셔티브, 포장재 절감, 그 외에 빗물 수집,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 저유량 설비 등등을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폐기물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리, 특히 이 음식물 처리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 폐기물 관리, 공급 서비스 업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처리 이외에도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 친환적인 방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매우 고유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팜투테이블 다잉입니다. 식재료를 지역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 호텔을 찾는 고객들이 아주 고유한 진정성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지역 사회의 문화도 역시 존중을 합니다. 저희 호텔에 머무는 고객들이 몰입형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도 회복 그리고 보존, 특히 해양 환경 회복 보존 노력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몰디브 쿠다라 리조트인데요. 여기서도 호텔 이 고객들이 몰입형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문 지역 문화를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의 숙박객들에게 또 친환경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수건 교체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침구 재사용을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달러 포 디드라고 해서 실행에 대한 어떤 기부 내지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해서 지속가능성 기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투숙을 할 때마다 이 투숙객이 1달러를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국제적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기금이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 태국의 마이카오 해양거북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역사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Rong. 네, 연사님. It was an opportunity. 네, 연사님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전략과 그리고 방안을 알아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ustin. 네, 피라 더스탄 일본 모리 기념 재단 연구원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관광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지금 무대로 나오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 또 멋진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또 발표를 주셨던 것처럼 모니터링에 대한 것, 또 지속 가능한 그런 여행 또 관광업에 있어서 우리가 트래킹을 하는 것, 또 데이터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의 경쟁력을 측정할 것인가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관광 경쟁력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우리가 전략적인 시너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전반적인 관광과 관련된 지수, 지표, 그리고 이것을 도시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있는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리 기념재단에서 왔는데요. 일본 도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연구기관이고요. 1981년에 모리 빌딩 컴퍼니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리고 일본에 있는 민간 개발사에서 이제 설립한 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개발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일본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 마을들을 관리하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전략연구소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글로벌 도시에 집중을 하면서 다른 도시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도쿄가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중요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인데요.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요. 일단 먼저 이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라고 하는 CPCI입니다. 여기서 보면 전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매력도라고 하는 마그네티즘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력도라는 것은 일단 도시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매력도, 그리고 주민들도 근로자들, 그리고 자본,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있나라는 매력도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도시 인식 조사인데요. 그리고 일본 파워시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소규모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도시가 가장 1등이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기보다는 각각 도시마다 갖고 있는 장점에 집중을 해서 그런 매력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도시들을 일본에서도 이제 도쿄는 사실 너무나 대규모이고 제1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본 파워시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도시 인식 조사인데요. CPS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것을 브랜드 전략 수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미션이 이렇게 도시의 순위를 매기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각각 이 도시들이 갖고 있는 장점, 도전 과제, 그리고 잠재력을 이렇게 시각화함으로써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랭킹을 주로 이제 많이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순위들을 보시면 어떤 도시가 1위냐를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보시면 왜 그런 1위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어떤 내재적인 강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다양성과 고유성이 있는지. 순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시가 가장 최고의 도시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1순위 도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모든 도시가 각 고유한 영역에서 1위라고 생각하고 이런 철학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GPCI를 보시면요, 전 세계에 있는 48개 도시를 봅니다. 대부분이 유럽, 아시아, 북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각 도시의 마그네티즘, 매력도를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일단 점점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장점이라고 하는 6가지 분야에서 보게 됩니다. 경제, 접근성, 환경, 그리고 생활 여건, 그리고 문화, R&D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70개의 구체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요. GDP라든가 임금 수준, 대학의 수, 그리고 대기의 질, 그리고 이 공항에서 제공하는 노선의 수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좀 더 스케일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좀 더 그 각각 그 도시의 특성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재팬 파워시티라는 그 매력도를 보는 프로파일링이 있는데요. 여러 도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토 같은 경우는 어떤 전통적인 건축물과 또 문화적인 부분으로 유명하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이 유명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산업들, 또 기업들이 있고요. 후쿠오카는 사실 부산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이고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활동과 국제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각각의 일본 도시는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각각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관광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을까요? 70개의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관광에 대한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적 교류,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방문객 수, 호텔 수, 럭셔리 호텔 수 등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같은 경우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를 우리가 활용을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뭐 박물관 수, 호텔 수 그런 숫자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또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 또 도시가 얼마나 다이나믹한지를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모든 지표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요.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세 개의 일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관광과 관련된 그런 관광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관광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시설과 서비스가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스타디움, 호텔, 뭐 객실수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데이터 자체로는 이것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또 도시의 정체성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강력한 브랜드와 도시의 정체성 보고요. 그리고 인지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저희 GPCI의 관광 관련 탑 순위권에 오른 지표입니다. 런던, 뉴욕, 도쿄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 측면에서 거의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거주성 측면에서는 지표가 낮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세 개 도시는 이 관광에서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위 3개 도시입니다. 특히 1위를 차지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여행 자원 그리고 다른 도시로의 이동성 측면에서 1위를 하였고요. 도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패턴도 보시면 일본 도시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가 1위, 2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물론 이 거주성, 환경, R&D 측면에서는 점수가 낮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관광지로서는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인 교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전반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특히 도시 정체성과 인지도 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설문 응답자들에게 이 도시의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고요. 어떤 느낌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그 격차가 있었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응답자들은 도쿄를 스트레스가 많고 시끄러운 도시, 오염 문제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였고요. 실제 이 방문해 본 응답자들 중에는 이 도쿄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도시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네,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흐리고 날씨가 좋지 않고 그리고 너무 사람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뭐 신사적이다, 뭐 다양한 문화가 있다, 분주한 도시다, 국제적인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또 패셔너블하고 좀 속도가 빠르고 이런 이미지를 많이 떠올렸고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았을 때 이 가장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도시들이 강력한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들 도시는 상위 10개 응답 중에 모험과 관련된 단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요. 5위에서 10위에 자리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없음이라고 응답을 해준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정체성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이 지표에서 추출해낸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 관광과 도시 경쟁력의 상관관계는 무엇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너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계한 랭킹에서 보면 지금 평균 관광 점수이고요. 그리고 좌측의 Y축이 전반적인 GPCI 점수입니다. 도시의 관광 성과가 높아질수록 그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도 함께 향상이 되었습니다. 런던과 그리고 이 도쿄 보면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관광 성과가 높아질수록 경쟁력이 함께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경제와 거주성을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관관계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광 지표 같은 경우 이전에 앞선 장표에서는 전반적인 경쟁력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광 성과와 경쟁력 간의 이 상관관계는 좀 낮긴 하지만 그 도시의 어떤 삶의 질, 거주성 관련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 도시의 개발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연구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지표와 그리고 랭킹을 집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순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정 도시가 다른 도시보다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관광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동시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오버 투어리즘과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관광은 도시 개발에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정체성과 그리고 어떤 인지상의 어떤 격차를 이해하는 것은 어떤 관광의 어떤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인사이트 넘치는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이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아시아 태평양 관광학회 회장님이신 황영현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님을 모시고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커션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또 디스커션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황영현 동아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 태평양 관광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학문 기구인데요.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관련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도시관 계획 수립에 대한 것들, 그리고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하면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 질문을 발표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난 이후에는 나중에 청중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요. 그렇게 일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로메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너 그룹은 굉장히 대형 호텔 그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 호텔이 선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호텔리어로서 실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운영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호텔 비즈니스를 연계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큰 어려움은 이 파트너,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호텔 지배인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재정적인 관리를 하고 재정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것, 그 외에 이 리노베이션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 가능성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호텔의 어떤 지배인뿐만 아니라 저희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특히 이런 접객 산업의 어떤 폐기물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호텔의 폐기물의 85%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텔 가시면 아시겠지만 조식 뷔페도 항상 음식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플라스틱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또 후속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표에서 이 지속 가능성을 정의를 하시면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사람, 수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수익을 내야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민간 부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가지 요소에 다 동등한 중요성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 수익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지 환경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세 가지의 균형점을 어떻게 맞추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3P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것을 100에서 3으로 나눠서 33.3%의 중요성을 다 동등하게 주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외딴 지역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 당연히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에 더 중요성을 많이 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나라키 이제 몰디브에 있는 아나라키 리조트에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지구 환경을 더욱더 보호해야 하는 쪽에 더욱더 많은 중요도를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루앙프라방 같은 경우 문화 이런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수익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고려합니다. Next question. 네, 다음 질문은요. 더스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도시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광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보기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도시 차원에서 보면 이제 관광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도시 평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요. 또 저희 팀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발표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요. 지속 가능성을 우리 관광업에서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관광업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도시를 평가하면서 보면 도시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프레임워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정부라든가 또 기업체 또 조직에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도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속 가능성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이미 여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또 시행하고 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또 푸시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그 로케이션에 따라 또 그 의미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 차원에선 당연히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차원에서도 보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도시의 그런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 명확하게 잡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답변을 들으니까요. 제가 또 다른 또 질문을 이제 창립자님께 드리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는 익숙한 용어인데요. 지금 창립자님께서는 좋은 관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광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창립자님께서 보시는 것이 친환경 관광 내지는 뭐 책임감 있는 관광 이런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아마 지금 피터님께서 언급하신 것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좋은 관광 또 GTI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좀 전에도 언급이 되었던 것처럼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의 정의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각각 그 정의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지속 가능한 관광, 에코 투어리즘, 그린 투어리즘 뭐 이런 것들과 또 다르다라고 보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쉽고 단순하게 부르기 위해서 굿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또 수익에도 지구에도 좋은 그런 관광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의미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군요. 학계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용어에 대해서 더 많은 수용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Okay, 네, 그러면 이 패널 분들께 이제 질문은 다 드렸고요.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이름과 소속을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can also give some comment. 네,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코멘트도 환영입니다. I have a question for. 네. 네, 질문 원래 하시면 안 되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발표에서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 그룹사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자원 활용이라든지 다양한 분석을 하고 계신데 이런 구체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호텔별로 인풋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특히 성취하고자 하는 KPI가 따로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아마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저희 지속가능성 전략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벤치마킹을 우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치마킹을 저희 프로퍼티 간에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다양한 호텔 업계의 벤치마킹을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호텔에서 저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이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는데 모든 호텔사에 다 적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 국가마다 저희가 적용을 하는 또 차별 지점도 있습니다. 측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모두 다 일반화할 때에 보다 다 성취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기술이라고 하는 것, IT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하기보다는 요즘 이제 최신 기술이 많잖아요. 이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 발생되는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을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데이터 주도의 관리겠죠. 뭐 호텔이 되었든 도시가 되었든 지금 첫 번째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다 명료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서베이를 했었습니다. 여러 관광지에 대한 인식,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제 인식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이제 많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광지에 대한 평판 같은 것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냥 가야 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것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 주신 걸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서베이할 수 있냐, 평가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이 어떤 관광지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평가할 때 그것에 대한 저는 테크닉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50개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일단 먼저 그 응답자들에게 일단 세 가지 그런 인식 기반의 키워드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면 부산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도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거를 먼저 물어봐서 인식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인 것도 합니다. 뭐 나이, 성별, 거주지 그리고 등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응답자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어떻게 선택을 하나요? 선택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서베이 회사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뭐 18세부터 65세 정도까지 이르는 응답자들을 한 50여 개 도시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직업이라든가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이 다 여러 가지로 믹스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500, 600여 명 정도 도시마다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모집단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인식, 이미지에 대한 변화도 추적을 하나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덱스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추에이션은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서베이 자체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베이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서베이를 이제 2번밖에는 하지 못했고요. 근데 보니까요, 미묘한 그런 변화는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인식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거는 이런 인식에 그런 갭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부정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로케이션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뭐 출신지를 물어봤을 때 뭐 북미 출신 사람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과는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는 굉장히 인식이 다릅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제 북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도시에 대해서 이미지가 없거나 뭐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하면 뭐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출신 지역,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질문 또 코멘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개발연구원의 김인진입니다. 저는 오마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호텔사가 최선을 다해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드파티 인증을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호텔 그룹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서드파티 전문 기관을 이 사업 개발을 할 때부터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특정 기준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리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호텔사가 있는 곳에서 리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뭐 일본이나 또는 한국, 되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리드 인증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리드와 같은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외딴 지역에 있는 호텔인 경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로아나 로지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탄자니아 베이루트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환경에 가장 좀 최소의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뭔가를 처음 건축을 할 때랑 그리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호텔을 리노베이션을 할 때와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에 질문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갈로라고 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피터님께 질문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아까 발표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또 연구와 관련해서 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특히 도시의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런 순위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높은 순위의 도시로 선발이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걸 목표로 잡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 차원에서는 뭔가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반면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어떤 지표, 뭐 순위만 또 너무 신경을 쓰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조언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순위라는 것은 일단 뭐 일부 인도네시아의 일부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접근성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네,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다시 여쭤봅니다. 네, 그 순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될 수가 있죠. 도시 계획에 있어서. 근데 반면에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 기존에 있는 지표들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우리가 높은 순위에 오르면 좋은 그냥 그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그냥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이제 뭐 정치인들, 리더분들이 뭔가 이제 내놓기 좋은 것들 그리고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에게 또 보여주기 좋은 것, 우리 도시는 훌륭합니다 이런 걸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도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특정한 도시, 회사 또 국가에 좀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관심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개발, 발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인가요? 하지만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너무 우리가 순위만 신경을 쓰게 된다라면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강점을 개발하는데 소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GPCR 순위와 더불어서 일본 이제 파워시티에 대한 어떤 그 고유한 강점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이 순위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는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정한 강점을 갖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는 이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낮다. 예를 들면 100위, 150위 이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그 순위에서 이제 PR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그들의 강점들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들이 뭐 원하는 부분 그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면 이거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대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등 벤치마킹 목적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정치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단점은 있습니다만요. 여전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모든 지표들 그리고 또 랭킹 순위 집계가 사실 이 정부 관료들이 느끼기에는 좀 스트레스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고유한 이 셀링 포인트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를 더 사람들에게 잘 홍보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무엇인지,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만약 이 도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좀 고유한 그런 관광 상품이 있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지속 가능성, 에코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역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선한 투어리즘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 호텔 사업자로서 정부나 또는 공공 부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속 가능한 투어리즘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역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여행 산업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다니엘님이 말씀을 얘기한 것처럼 비자 문제도 역시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어떤 관광을 보자면 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행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에너지 관행을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뭐 세수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폐기물을 저감한다든지 그리고 특정 뭐 어떤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재료를 덜 사용한다든지 그런 친환경적인 관행을 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인센티브 패키지를 내놓는다면 결국 업계 관행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저희 마이너 호텔 그룹사뿐만 아니라 전 업계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업계에 대한 일단 지속 가능성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도시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도시 차원에서의 뭐 평가라든지 또는 뭐 지표 비교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네, 사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이미 벤치마킹과 그리고 지표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사실 또는 도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만큼 잘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어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면 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반적인 경쟁력 측정 지표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각에서 일단 다양한 데이터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고 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관광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민간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이것을 각 사업체 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GTI 창립자님께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관광이라는 것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미래의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신데요. 정부의 역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피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것을 모든 것들에 잘 통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제 관광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를 보시면 그들이 관광객들에게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뭐 저공해 차량을 사용한다라든지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것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사람들이 뭐 자전거라든가 좀 더 친환경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또한 컬래버레이션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나의 지속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베일 또는 코펜하겐의 사례를 보시면 이런 도시들은 지속 가능한 부문에 있어서 이것이 공공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조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그 관광지 관리 체계 안에 이것을 완전히 녹여내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피터님께서도 보여주신 것 그 5위 도시 안에 바로 그런 도시들이 랭킹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단순히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실제로 잘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안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결국 저희가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관광,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결국 다양한 부문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업계 간이 아니라 공공부문과 그리고 또 이 지역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관광객들, 여행객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른 관광지로 갈 때, 특히 해외 관광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좀 다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다 선한 방식으로, 선한 관광에 걸맞는 방식으로 바꾸게끔 유도할 수 있을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관리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코멘트 주실 분 계십니까?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묻는 질문이 아니지만 지명 질문은 아니지만 답하고 싶으시면 답하셔도 좋습니다. 학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전문성이 있으신데 어떤 부분에 어떤 학자들께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에코투어리즘을 위해서 이 부분에 계신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연구자시니까 네,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구자로서 여기 다른 동료 학자분들이 계시지만 혁신적인 방식, 예를 들면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방식, 뭔가를 정의 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 무엇일까요? 매해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집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심의 어떤 맥락에 맞는 방식으로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매해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을 모두 다 읽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저기 보고 있지만 어떤 학계에서는 훨씬 더 마이크로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지속 가능한 관광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게 탐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이 데이터 포인트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측정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있거든요. 팀 이름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어떤 대학이었는데 이 대학에서는 그린 커버리지를 도심 차원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구글 스트릿 뷰 이미지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360도 각도에서. 그래서 한 20개 이미지를 두고 각 도로마다 지점을 정하고 그 지점에서 한 20개 이미지를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모델링을 분석을 해서 얼마나 많은 녹지가 있는지, 그린 스페이스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연구를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쿄
같은 경우 일본 정부도 역시 뭐 그런 방식으로 도심에 있는 녹지 공간을 분석하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서비스 업계 그리고 접객업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항상 기대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같은 경우 저희는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호텔을 방문했을 때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저희 호텔업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이 없는 그런 호텔로 만들자. 그런데 그 플라스틱만 해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7개, 8개의 다른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 플라스틱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 저희가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기는 한데 좀 더 정교한 어떤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짐으로써 관광객들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측면에서 역시 공공 부분도 다양한 데이터를 좀 공개해서 이 연구자들 그리고 또 민간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 호텔 같은 경우 어떤가요? 마이너 호텔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또 다른 연구기관에게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오픈하실 수가 있나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지속 가능성의 뭐 리더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업계에서의 어떤 공통적인 관행이 지속 가능성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후 위기라는 이런 위기를 모두 다 좀 당면한 가운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GTI 창립자님께 마지막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굿투어리즘 인스티튜트의 창립자로서 보시기에 어떤 이슈를 우리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해야만 이런 좋은 관광을 우리가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 업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 좋은 관광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학계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분들, 학계가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단 항상 이제 여행객들 그분들이 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원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내가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를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이행한 그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려면 이것이 여행객들에게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여행객들 같은 경우 그들에게 맞는 게 인도에 있는 여행객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코펜하겐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프로그램을 이제 고안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특정 지역의 분만 예를 뭐 절반에 해당되는 여행객들에게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우리가 설계하게 되면 그 효과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마케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행자들의 그런 행위를 우리가 또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컨텍스트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행 그 관광지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행정적인 그런 구조도 매우 다르고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상당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그런 요인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관광객들이 뭐 관심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관광지에서 이것을 좀 더 접근성 있게 그리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 이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답지로, 그러니까 선택지로 만드는 것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주제 세션 2는 이렇게 이제
저희 1번 세션에서는요, IT 또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이런 관광지 관리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또 기술 도입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관광 분야에서의 중요한 또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오전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모든 발표자분들 좋은 의견 또 인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각 도시에서 이런 좋은 관광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청중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심층적인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교수님과 또 세 분의 강연자분들께 중간에 서서 저희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how us your bright smile. Yes, it's called finger hearts. Okay, that's it. Please give them another round. 네, 이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주제 세션, 상생과 협력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더 많은 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관광 세션과 청년관광 커넥트 토크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세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